안녕하십니까. 보험 상담부터 설계 청약까지 모든 과정 직접 진행하는 꼼꼼TV 운영자 배진성입니다. 앞으로 3편의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얼마 전 금감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년 7월 제4세대 실손에 대한 개정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메인 영상을 통해서 이 보도자료를 소개해드리고, 그보다 앞서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그러면 왜 자꾸 실손보험을 개정을 하느냐, 많은 문제점과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 의뢰인들께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거의 없고 전혀 없는데 왜 내 실손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오르냐. 이거에 대한 완벽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기사 내용을 토대로 첫 번째 영상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개정 내용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왜 첫 번째 그 내용을 먼저 보여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두 번째 메인으로 소개해드릴 이 보도자료를 다 소개해드린 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혹은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 전환 계약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금감원의 Q&A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세 번째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입니다. 보도자료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그러면 왜 보험료가 오르냐? 나는 병원 간 일이 없는데. 12월 6일 인터넷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손보험 2천만원 타가. 제목 정말 엄청나게 확 와닿는 제목이죠. 보험금 절반을 빼가는 상위 10%. 이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의 모든 핵심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험금의 절반을 상위 10%가 빼갑니다. 여기서 상위 10%는 3천만 명이 넘는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 보험금을 많이 청구한 상위 10%, 이분들이 나머지 전체 총 인원의 보험금 청구권의 절반 이상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10%가 나머지 90%의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보시면 실손보험금의 절반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상위 10%가 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8에서 90%는 1년에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저와 같은 사람, 소액을 청구하고도 보험금이 크게 오르고 있어서 보험료 차등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게 두 번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험연구원은 6일 일부 소수의 과다 의료 이용을 해.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제 고객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거는 뭐랄까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자이든 타이든 그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분의 의지가 있든, 아니면 그 병원이 도덕적 문제가 있든,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입원 치료의 경우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95%가 무청구자이거나 10년이 넘었지만 저는 입원 치료 보험 청구권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건강하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왜 실손보험료는 올라? 연평균 5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 수령자다. 저는 50만원 타본 적이 없어요. 연평균 100만원 이상의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2에서 3%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 도대체 그 많은 보험금을 누가 다 수령하는 걸까? 전체 청구자의 상위 1%는 연평균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간대요.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 상위 1%가 2천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아간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중증 질환으로 인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항목들을 수령하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 그렇지 못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된다. 상위 10%는 600만 원을 수령해 전체 절반인 48.5%를 기록했다. 통원치료는 전체 가입자의 80% 이상이 무청구자이거나 연평균 10만 원 미만의 소액 청구자다. 예, 저 같은 사람. 연평균 30만 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9%에 불과하다. 전체 청구자 상위 1%는 연평균 500만 원. 통원치료로 500만 원을 탄다는 건 정말 필요에 의해서 통원치료를 받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작심하고 병원을 가시는 겁니다. 두 상위 10%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을 받아가는 거다. 엄청나죠? 소수의 불필요한 과다 의료 이용은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문제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으로도 작용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실손보험이라는 게 급여 항목도 일부 보장을 하고 비급여 항목의 대부분을 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진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통원 진료 일수 상위 10명이 납입한 국민건강보험은 1218만원에 불과하지만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급여공단 보험금은 20배가 넘는 3억 5624만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꼭 보험금을 수령해서 치료비로 사용해야 되는 피보험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당연한, 이건 건강보험료를 내고 민간보험료를 납입을 한다는 건 거기에 대한 권리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인원이 여기에 너무나 많이 포함하고 있다. 기사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실손보험 청구는 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에 집중됐다. 의원급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의원의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청구액은 1조 1,530원으로 2017년 상반기 6,479%가 증가했다. 어마어마하죠. 근골격계 안과 질환, 이 두 가지가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도수치료 그리고 백내장. 백내장, 제 주변에도 이 백내장을 일부 병원과 연계해서 과도한 보험금 청구, 그러니까 브로커 역할을 해서 문제가 된 설계사분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은 실손보험 전체 청구액에서 41%,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제가 영상에서도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최근 실손보험 청구액 금액에서 비급여 진료 중 가장 높은 질환이 안과에서는 백내장 청구가 빠르게 증가했다. 백내장은 안과 질환 청구 금액의 78.7%를 차지하고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의원이 89., 거의 90%.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상위 청구 항목 5위. 엄청나죠? 도대체 백내장 환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는 건가? 그리고 도대체 백내장 수술이 그렇게 보험료가, 병원비가 비싸다는 건가? 또 한번 문제를 볼까요? 발목 삐었다고 680번 진료. 이런 환자 실손보험료 4배 오른다. 이게 두 번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의 메인 내용입니다. 금융위는 4세대 실손보험안을 발표했는데 비급여 300만원 이상을 쓰면 4배의 보험료를 할증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보험과 같은 구조로 만든다는 겁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사고가 안 나면 할인해주고 사고를 많이 발생시키면 할증을 시키는 거죠. 이 실손보험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실손보험을 초창기 때 심사숙고해서 만들 때 이와 같이 자동차 보험처럼 할인 할증을 적용해서 피보험자별로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들도 없었을 겁니다.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세요. 60세 여성 A씨는 지난 한 해 동안 병원 외래 진료를 824번 받았다. 도대체 824번을 받으려면
365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거의 매일 2번 반을 갔다는 소린가요? 암 등 중증 질환 때문이 아니라 위험을 호소하거나 허리가 삐었다 정도의 증상이었다. 그가 병원 진료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1년간 수령한 실손보험금이 자그마치 2,986만 원. 30대 남성 B씨도 지난해 687번의 병원을 그럼 하루에 2번씩 갔다는 소리인데요. 이분들의 업무가 전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발목을 삐었다거나 요추와 골반에 염자가 있다는 이유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걱정이 없었다. 왜 그럴까요? 실손보험 때문이죠. 가면 무조건 도수치료 해주거든요. B씨는 보험금을 2,930만원 받았다. A씨와 B씨처럼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 중에 경증 증상에도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를 고집한다는 거죠. 어차피 실손에서 해결해 주니까. 뭐 가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제 보험료가 높아져요. 저도 단독 실손을 가입을 하면 한 15,000원 정도의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2009년도 실손을 가입하고 있는 저는 그 2배인 3만원이 넘는 보험료로 실손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그만큼 보험료를 2번 내야 될 만큼의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결국엔 이분들이 제 보험료를 높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금융위원회는 9월 이런 내용을 담은 4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을 발표했다. 현재 병원을 많이 찾는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수령하는 쏠림 현상이 심각한데 병원을 자주 가든 적게 가든 납입보험료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왜냐면 나는 병원 진료를 많이 받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오르니까 그닥 효과를 못 느끼는 거죠. 부담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병원이 부추기는 것이 상당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목과 어깨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갔었을 때 저한테도 물어봐요. 실손보험 있습니까? 있으면요. 이거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받으면 나아지나요? 효과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만큼? 그거에 대한 답은 크게 안 줍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현저히 좋아질 수도 있고 거의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요? 이와 같이 이 부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그 2번째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부분이고요. 자세하게 2번째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손보험 내년에 어떻게 개정되고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